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9월 25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딱히 기대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빠질 수가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조금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독 국내 시장만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 코스피는 오늘도 파란불과 함께 0.5%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전장에도 빠졌고 오후장에도 흘러내렸고 동시호가에도 빠지면서 종가가 최저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가 넘는 급락이 나왔고요. 참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빠져도 되는 것인지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시장 흐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그래도 시장 대비 반도체 관련주는 그나마 잘 버텨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2차전지 관련주였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2차전지 관련주가 정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고요. 그 때문에 시장을 많이 끌어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락이 나왔고 LNF도 마찬가지죠.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의 급락이 나왔었고 반대로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엔터 기업들 이쪽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오늘도 거래대금이 7조 3천억이 나오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거래대금이 7조 원대 맴돌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6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조금이나마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상당히 저조했고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6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왔고 외국인도 오늘은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반대로 기관만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는 급락이 나왔었던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또 오늘 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 오늘까지 외국인이 1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수급도 굉장히 좋지 않고 그게 주가의 움직임으로 확연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기아, 삼성전자, 하이브, JYP,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각각 상위 종목에 올렸고 그리고 기관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SK텔레콤, 기아, 아모레퍼시픽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자동차 관련주를 조금 매수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결과적으로 파란 음봉이 나왔지만 그래도 보합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나스닥은 큰 변동이 없었죠. 그리고 S&P 500도 0.2%였고 다우지수도 0.3%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최근의 추세가 다 하락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는 0.8%의 반등이 나왔었네요. 그래도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어제는 비록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일단은 흐름 자체가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반등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를 확인해보니까 0.3% 상승이 나오고 있고 준수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1% 가까운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0.6%, 중국 증시는 0.4%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를 제외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니케이도 1%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국내하고 산업 비중이 상당히 닮아있다고 할 수 있는 대만도 0.6%의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한다면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특히 코스닥 쪽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은 한 가지 주목을 해볼 것이 있다면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예요. 최근에 보다 크게도 약세 흐름이 나오는 것도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LNF까지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촬영 시점이 2시가 조금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6% 급락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8%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종목들은 특히 올해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고 그 중에서도 7월쯤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빠지면 매수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흔히 눌림에서 매수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 여기 회색선이에요. 이 회색선마저 이탈했고 지금 차트가 모두 지금 역배열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눌림이라는 것도 항상 이런 추세가 살아있을 때, 그 추세가 살아있는 것을 활용해서 21선이라든지 조금은 타이트하게 본다면 5일선 내지는 11선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는 조금 더 넉넉하게 보겠다 라고 한다면 61선까지는 한번 기준을 삼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서는 눌림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적용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었고 눌림을 활용해서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항상 추세가 살아있을 때, 그 추세가 살아있을 때 눌림을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추세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아무리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섣불리 진입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실적을 기반한 기업이라고 해도 그 실적 베이스보다도 더 빠르게 상승이 나왔다면 되돌림의 과정은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난 2, 3년 전의 카카오의 주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카오도 지난 3년 전의 주가를 보면 항상 이런 추세가 살아있을 때 21선, 61선, 121선 그 이평선들이 모두 정배열로 바뀌어 있죠.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21선 눌림이라든지 61선, 121선 그런 눌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깨지면서 역배열 추세로 돌아섰을 때, 그럴 때는 눌림 관점으로 매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121선이 깨지고 나서 별다른 반등 없이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로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면 다시 이런 이평선을 모두 돌파하고 정배열 초입 구간, 이런 구간이었죠. 이렇게 이평선이 모두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것만 꼭 기억을 하세요. 항상 이평선이 모두 정배열로 바뀌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눌림을 공략할 때 큰 낭패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가 약세름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아시는 것처럼 오늘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도 굉장히 시장이 좋지 않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거래대금이 말라있고, 그렇게 거래대금이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장기간의 휴장이 있는 만큼 분명히 그런 부분에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제가 주식을 몇 년 동안 하면서 항상 명절 전에, 특히 설날보다는 추석 전에 더 이런 거래대금이 말라있는 현상들이 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설날 같은 경우는 연초인 만큼 그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크게 말라있진 않은데 유독 추석만큼은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겹더라도 이틀만 더 참아보시고요. 국내 시장은 추석 이후로 도모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추석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10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봐야 되는지 생각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것은 본격적으로 10월부터는 3분기의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처음 스타트로 끊는 것이 항상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이 두 기업이 먼저 실적 발표를 했었죠. 아마도 다음 주 말쯤에 실적 발표를 할 것이고요. 여기서 관전 포인트, 저는 얼마의 실적이 나올 것인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부에 있어서 얼마나 적자를 줄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잠정 실적 발표인 만큼 사업 부분별 실적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쪽이 많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 부분별 실적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때문에 관련 기사를 통해서 3분기에 반도체 사업부의 적자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생각보다 적자폭이 조금은 줄게 된다면 분명히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해 보시고, 특히 지난 2분기에는 반도체 사업부에서 4조 원대 영업 손실이 나왔습니다. 1분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지금 예상하는 것은 한 3조 원대로 줄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곳은 1조 8천억, 그리고 적은 곳은 1조 3천억까지 한 1조 5천억 전후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 영업이익보다는 저는 반도체 사업 부분,
이쪽에서 얼마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이 적자를 줄였네? 그렇다면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점에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 실적 발표인 만큼 정확한 사업 부분별 실적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이 대장주가 달려준다면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기사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중고가 길어진다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진정될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있죠. 그게 10월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얼마나 시장이 이런 부분을 이겨내고 최근에 추세를 돌려 세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9월 들어 시장이 많이 나빠진 것도 이 세 가지 요인, 이게 가장 크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이겨내고 돌려 세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금리, 환율, 유가 지금 모든 방향성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그걸 빠르게 돌려 세우기에는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꺾일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얼마나 시장에 내성이 생기고 이런 리스크를 이겨내고 돌려 세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지만 특히 2차원지 배터리 셀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락이 나오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최근의 움직임이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배터리 셀 기업들은 약간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의 배터리 생산 라인 가동률을 일부 조정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폭스바겐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조금은 주춤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배터리 셀 기업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소재 기업들까지 지난 여름에 생각보다 많은 오버슈팅이 나온 만큼 빠른 속도로 주가의 되돌림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차전지 배터리 셀 기업들 최근에 실적 우려감으로 주가가 조금 빠진 만큼 3분기 실적 발표 시점까지는 조금은 관망하며 주가가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독 2차전지가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지만 돌이켜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주도주였던 만큼 다시 또 흐름을 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당분간은 조금은 관망해보자, 이런 관점으로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주에 첫날부터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